유방암에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연기나 일기에 발견된 경우는 마치 맹장 수술하는 것처럼 되게 간단해요. 50%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만져서 찾아와요.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또 한국 여성들이 갑상선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 이 무시무시한 수식어의 주인공, 바로 유방암인데요. 오늘 이 유방암의 모든 것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줄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신행철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신행철입니다. 오늘 유방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만 따라오시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두 분이죠. 황희선 씨 그리고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이 되니까 쓸쓸해져가지고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더 뿌신 것 같아요. 네, 네. 조절 좀 하세요. 네, 네. 겨울 옷이 두껍잖아요. 가을에 네. 조절 못하시면 엄청 뚱뚱해져요, 겨울에. 그런가요? 두 분은 이렇게 이제 좀 디스를 하는, 서로 비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 다들 옷을 맞춰 입고 왔고, 또 우리 선생님도 넥타이 색 네. 완전 가을가을하잖아요. 오늘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유방암인데요. 이 유방암에 걸리면 실제적으로 여성성을 좀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이렇게 드니까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두 분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유방은 이제 여성성을 가장 강조할 수 그렇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사실 유방암 딱 그러면 어떻게 사실 이 감정부터 딱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우나를 하루에 한 번씩 가는데 간혹 사우나에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구석을 찾으세요. 그만큼 자신감이 엄청나게 네.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살이 찌니까 좀 여성형 유방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남자인 나한테도 네. 이게 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드라마에서 예전에 한 번 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남성한테도 유방암이 오는 있을 거. 수 있죠. 네. 제가 지금까지 환자를 보면서 한 3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남성분들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통계청 자료를 좀 봤는데 네. 한 1년에 한 77명, 2015년 통계가. 근데 여자들이 한 18,000명 정도 1년에 생겨요. 그래서 10만 명당 한 남자는 0.3명. 그 정도니까 아주 좀 네. 적은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유방 검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유방 검진까지는 검진까지는 안 해도 된다. 네, 다행이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데 이 유방암 꼭 수술을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아직까지는 수술을 해야 돼요.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유방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점차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 범위도 그렇고 범위가, 네. 네. 조금만 떼고 이런 식으로 작아지다 보면 어느 한 10년 가까운 어떤 미래에 혹시 유방암 수술을 하지 안 해도 않는 되지 그런 않을까.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갖고 있어요. 네. 예, 아니, 실제로. 저는 사실 안 해도 됩니다라는 답변을 원했어요. 저도 그렇게 네. 얘기하고 시원하긴 싶은데 하죠. 네, 여성으로서. 네, 그럼 네. 걱정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걱정을 하지 네.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을 작게 해요. 작게 하기 때문에 요즘은 표가 잘 안 나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초기에 발견이 되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러면 정말 수술을 왜냐하면 보통 1cm, 2cm 이내에 발견이 되거든요. 네. 초기에. 그러면 거기만 딱 떼면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그렇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거나 암이니까 수술을 하기 전에 항암 치료 같은 게 분명 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항암 치료를 통해서 암세포를 다 죽일 수 있다. 이거는 어떤가요? 옳은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수술을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끔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술 전에 네. 항암제를 써요.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대상이 되면. 그러면
수술하고 항암제를 쓰고 나서 그 완치율이 네. 20에서 66%까지 나옵니다. 66%요. 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술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이미 암세포가 없는 거예요. 수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럴 것 네, 같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해야 하는 이유는 된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항암제를 쓰고 나서 암이 다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없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냐면 뭐 MRI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직을 떼서 그 조직 내에 현미경적으로 암세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완치가 됐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어떤 아까 얘기했던 가까운 미래, 뭐 10년이 됐든지 그때 우리가 어떤 특수한 영상 장비를 발견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좋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 이거는 수술 없이도 암세포가 없어.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 그럼 안 할 수 그러면 안 있죠. 해도 돼. 어. 빨리 그 장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네. 아주 빨리.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반대로 좀 드려볼게요. 어차피 수술을 해야 한다면 네.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어떤 효과를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항암제 하면 되게 무섭잖아요. 네. 막 머리 머리도 빠지고. 빠지고. 맞아요. 그거부터 생각이 나요. 그게 제일 힘들어하는 게 머리 빠지는 거예요. 왜 생활이 안 되니까. 네.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근데 요 항암제를 하고 나면 혹이 확 줄어요.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 줄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예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수술 범위를 되게 축소시켜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성을 우리가 좀 훼손하지 네, 훼손하지 않을 수 훼손하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는 거고 완치도 이렇게 기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제 환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 네. 42세 정도 된 그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오른쪽 유방에 혹이 3개가 발견이 됐어요. 제 외래에서. 3개가 있다는 얘기는 부위가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제거하려면 유방이 전체를 거의 다 없애야 돼요. 부위가 작더라도. 다르니까요. 네, 네. 작더라도. 그리고 이분은 겨드랑이 임파선까지 와 있었어요. 전이가. 그러니까 3기 초기였어요. 네. 근데 이분을 항암제를 쓰고 나니까 다 없어졌어요. 꽤 진행이 됐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요. 3기 초인데 3기 정도 되면 우리가 진행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1, 2기는 초기고.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작게 수술을 한 거죠. 아. 그 부분만. 그러니까 유방이 잘 이렇게 예쁘게 네.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암세포가 다 사라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로서도 이제 수술이 굉장히 역할을 중요하죠. 하는 거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제를 써가지고 완치가 되면 그러니까 없어지면 나중에 재발 없이 완치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아, 그렇구나. 재발 없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항암제를 썼는데 약이 잘 말을 안 듣는다. 약을 잘 듣는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 아, 이 항암제를 잘 들었구나. 이 항암제는 안 들었구나. 우리가 미리 네. 정보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어떤 그 대책을 네.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환자에게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수술 전 맞아요. 기법이. 네. 그렇다면 이 유방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TB 토닥 오늘 유방암을 주제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유방암이 발병하는 이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마 제일 궁금해하는 게 먹는 거지 않으세요? 맞아요. 맞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네. 제 환자들은 이제 진단되고 수술 받고 나면 뭘 먹어야 됩니까? 뭘 안 먹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뭘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항상 똑같지 않아요? 인스턴트 안 먹어야 되고, 네, 뭐 야채 많이 먹어라, 뭐 다 선생님들 다 그 말씀하시던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네. 평소에 의선 씨가 좀 잘 드시는 거, 자주 드시는 거를 먹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건강하지 생각을 했어요. 않을까. 그러니까 인스턴트는 지양하고 네. 이제 자연식, 생식 위주로 해서 회나 육회 위주로 먹으면 어떨까? 자연식. 아마 네. 그건 본인이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끼워 맞추기 이런 그러죠. 거죠. 그런 식인 것 같고, 그러니까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고혈당 지수 음식은 피하라. 고혈당.
네. 고혈당 지수 음식이 네. 어떤 거죠?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제 먹었을 때 바로 혈당이 올라가는 거, 급격하게. 탄수화물이 이렇게 잘 네. 정제돼. 네. 잘 정돼.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행복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되게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아. 한 번 이렇게 약간 맛을 그렇죠. 보면, 뭐 네, 맞아요. 중독이 좀 있는 거죠. 예. 뭐 인이 박힌다고 그러죠. 없으면 못 살아. 어머니를 용어인데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음식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혈당 지수 음식은 뭐냐면 들어갔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뿌리 음식이라든지 뭐 네. 고구마, 그다음에 뭐 현미밥 같은 네. 거를 뭐 잡곡밥, 이렇게 잘 차려진 음식. 네. 이제 이런 음식들은 시간이 걸리는데 차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먹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몸에는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바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을 찾게 돼요. 인스턴트는. 맞아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먹고 빨리 이렇게 좀 더 자극적인 해결하고. 걸 먹어야 뭔가 스트레스가 그렇죠. 풀리는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그다음에 빨리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업무 강도도. 유방에도 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추하는 게 약간 슬로우하게 본인의 삶을 조금 개선하는 네.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두 분은 유방암이 찾아오면 어떤 증상이 좀 나타날 것 같나요? 아프지 않을까요? 가슴이? 아플 수 네, 있다. 네, 그러니까 아프다. 아플 것 같고 또 저희가 또 TV를 또 많이 보니까 네, 여러 가지를 주워들었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만져지고 뭐 이런 얘기들 네. 네, 주워들었습니다 네, 제가. 네. 네. 암세포가 좀 증식이 빠르잖아요. 가슴이 커지지 않을까요? 아 어떻게 잘? 이거 좀 좋기도 아니, 하고 안 좋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굉장히 맞지 않는 얘기인데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시네요. 점점 빠져들고. 네. 그래서 저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통증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방 그렇겠죠. 아프면은 본인이 이거 혹시 유방암이 아닌가 이런 걱정으로 오시는 거죠. 네. 근데 통증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방암에서. 그러니까 유방암에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진행된 거예요. 상당히. 보통 3기 이상 거의 못 잘 느낀다는 못 말씀이신 느껴요. 거네요. 예, 통증 없어요. 거의.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검진 결과 같은 거를 통해서만 내가 유방암 증상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검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유방암 진단에 50%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만져서 찾아와요. 어, 검진을 통해서 한 50% 좀 더 발견이 되고 네. 50% 가까이 자기가 만져서 이렇게 찾아오게 돼요. 혹시 자가 검진 유방암 네.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저는 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좀 어떻게?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하지 아세요? 아시죠?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뭐 이렇게 돌려서 만져보고 뭐 이런 네. 얘기는 사실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오늘 되게 원장님 많이 배우자들이 많이 발견해 준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게 네. 그 부분도. 네. 근데 제가 유방 검진에 대해서 조금 좀 부끄럽지만 제가 네. 좀 네, 설명을 설명해 드리면 주시면. 네. 부위 자체가 겨드랑이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 겨드랑이에도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겨드랑이에도 유방 조직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겨드랑이 그리고 이 유방을 이 어깨에 바로 밑에서부터 전체적인 유방 라인이 있죠. 네. 이 전체를 다 골고루 만져봐야 돼요. 아,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아, 넓어지는 여기 거네요. 상당히 이렇게 여기만 만지지 네, 말고 이렇게 멀렁멀렁 넓게, 해서 네. 넓게 해서 이렇게 한 3손가락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비듯이 이렇게 문지르듯이 그 골고루 이렇게 뭐 시계 방향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젖꼭지까지 골고루 만져보셔야 돼요. 아 근데 어떤 느낌이 있나요? 만졌을 때? 네. 단단하고 고정된 그런 훅으로 만져지면 상당히 의미 있는 소견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만져져서 오는 경우는 상당히 진행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검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기간 중에도 그 유방암 맞아요. 증상과 비슷하게 네, 나타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정확한지는 확실하지 애매한 않을 거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본인도 네.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냐면 네. 생리 때가 되면 여성들은 유방이 좀 불어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때 만지면 네. 뭔가 오돌토돌하게 어.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이제 유방 그 상관이 암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네. 그 자기 유선 조직이 만져지는 건데 네. 어쨌든 이제 불안해서 오시죠. 근데 뭐 그때 오시더라도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그럼요. 네. 근데 건강검진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딱 가면 거의 그 우리 내과적인 것만 사실 건강검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유방암 검사가 굉장히 뭐 초음파 이런 거 말고 좀 아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하신다고. 네, 저도 들었는데 이 유방 촬영술을 할 때 이렇게 누르니까 네. 아파서 그냥 유방 초음파만 하고 해도 발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방 초음파는 혹을 볼 때 아주 정확해요. 뭐 혹을 볼 때는 예, 혹을 볼 때는 1cm 이하, 뭐 5mm, 4mm 뭐 이런 것도 발견해요.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근데 유방 촬영 그 기계는 이 혹을 볼 때 조금 부정확한 면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들은 또 안 나타나기도 하고, 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이 유방 촬영 기계를 찍었을 때 우리가 치밀하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치밀하면 그런 혹들이 잘 안 보여요. 잘 숨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해보라 이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 촬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세석회라는 형태로 유방암이 생겨요. 미세석. 예, 점점점 하얀 점처럼 네. 하얀 점처럼 그럼 이렇게 그거 만져지지가 않는다는 안 말씀. 만져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기는 유방암은 염기암, 아주 초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발견되는 유방암이 한 2~30% 꽤 많아요. 그럼 촬영술을 반드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좀 아파도 해야겠네요. 예, 반드시 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든 네. 그렇죠. 못하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속설들까지 다양하게 좀 검증해보고 알아보고 했는데요. 이제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이 항암 치료로 암세포가 없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이 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술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죠. 항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치료가 유방암 치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유방암의 치료는 부분 국소적인 치료, 그러니까 유방에 관련된 유방과 겨드랑이 쪽에 관련된 국소적인 치료가 있고요. 그 부분이 수술도 들어가고 네.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빛을 쬐주는 건데 이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좀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머리 안 빠지는 겁니다. 방사선 치료. 네. 근데 방사선 치료 받고 나면 머리 빠집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이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신 치료예요. 그러니까 혈액을 통해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항암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항호르몬제라고 먹는 약이 있어요. 항호르몬제라고. 그러니까 보통 호르몬제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르몬제 하면 뭔가 여성 호르몬을 호르몬제. 억제하거나 아니 더- 여성 호르몬제. 여성 그러니까 호르몬제. 여성 보통 호르몬제는 폐경기 폐경기 이후에 때. 이제 그 폐경의 부작용을 없애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그 호르몬을 넣어주는 거죠. 네. 이건 반대예요. 항 아, 호르몬. 빼주는 거구나. 호르몬을 네. 막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거의 항암제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약인데 부작용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치료는 뭐냐면 전신 치료 중에 하나의 표적 치료라는 게 있어요. 표적. 관역을 맞추듯이 네. 거기만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그 암세포만 딱 공격을 하잖아요. 치료 효과는 되게 좋고 부작용은 적고. 네, 네, 정말 그렇죠. 좋은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됐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실 그 유방암 하면 수술 중에서 이제 절제를 하는 부분이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걱정이거든요. 나 이제 여성으로서 끝나는 건가? 네.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도 사실 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건 암이 상당히 많이 전이가 됐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많이 진행됐으니까 네. 꼭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수술 전에 항암제를 통해서 굉장히 작게 만들면 네. 아예 수술을 조금 하든지 아주 작게 네. 하든지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연기나 일기에 발견된 경우는 수술이 되게 작아요. 마치 맹장 수술하는 것처럼 되게 간단해요. 그 네. 부분 살짝 떼어내면 네, 살짝 티도 떼- 안 나고 많이 티 안 납니다. 그러니까 네.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 사우나에서 뵌 분들은 눈에 딱 보일 정도로 한쪽이 너무 이제 찌그러져 함몰되어 있거나 있거나. 네, 네. 이런 부분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네. 사실
너무 속상할 것 속상하죠. 같은데. 맞아요. 네, 혹시 좀 음. 이렇게 복원이라든지. 복원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방법이 있는데 되게 효과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건강보험에서 혜택을 줘요. 아, 그렇군요. 예전에는 비용 때문에 못하는 면도 있었어요. 한쪽 하려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들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저렴해요. 아, 근데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갖고 있었던 유방암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조금 사라지긴 하는데요.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은 편이라 아직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기와 일기로 진단되시는 분들은 거의 90에서 95%가 네. 10년 동안 재발 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년 동안 재발 안 하면 그 이후에는 거의 재발 안 합니다. 재발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정상인들이 유방암을 걸리는 그런 정도 위험으로 재발하는 거예요. 네. 더 위험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험의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 번 더 걸렸다 뿐이지 그렇죠. 뭔가 그 전의 일로 걸린 건 야기되는 아니다.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오. 그러니까 이게 90에서 95%까지 진단율이 완치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되게 재발률이 상당히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20, 30%. 네. 그 무슨 얘기냐면 3기 사기. 3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전이가 네. 다 예, 들어있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나 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자리암이니까 맞아요. 어디 가지 않는 암들이니까 재발될 확률이 적다 이런 음. 얘기이시네요. 저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20대 여성들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걸릴 수 좀 있어요. 있다 이렇게 걸릴 수 들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여성들도 그러니까 통계청 제가 자료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15세부터 걸리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어린 퍼센테이지는 되게 약해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20대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생기면서부터 그런 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좀 걱정이 많죠. 이 젊은 사람들은 만약에 유방암에 걸렸을 경우에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건 사실이 맞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그 유방암이 좀 타입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유방암은 다 유방암 같죠. 근데 네. 그 안에 성질이 다 있어요. 못된 놈, 네, 좀 순한 놈, 네,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네. 거. 네. 근데 그 비율이 한 뭐 4개 정도 타입으로 나누는데 약간 공격적인 부분이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어요. 퍼센테이지적으로, 비율적으로. 네. 근데 꼭 젊은 유방암이라고 해서 다 공격적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유방암, 우리가 아까도 살짝 살펴봤긴 했어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어떻게 좀 예방을 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 계속 드리는 얘기지만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된다. 네. 그래야지 영기와 일기로 발견되면 안 생기게 우리가 할 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렇게 습관이 조정되는 게 조절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쵸. 자기 습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정기검진을 놓치지 말고 꼭 하시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힘들긴 하겠지만은 저혈당 지수 음식이라든지 고칼로리 음식, 그러니까 저혈당 지수 음식을 좀 섭취할 네.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시고, 이게 잘 차려진 그런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지 않겠나. 근데 정말 역시 내 몸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완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놓이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제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서울의 유수 병원에서 본인이 이렇게 그분한테 지방보다 여기가 더 낫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그럼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아요. 네, 유방암. 아까 얘기했지만 맹장염만큼 작게 수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술도 작게 하고 또 완치율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지방 병원에서 이런 유방암은 이렇게 검사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치료받고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조기에 발견한다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는 병, 유방암.
이 뻔하고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신경학회 신병수 교수님과 함께 치매를 주제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